안녕하세요. 강태성입니다. 화요일이죠. 화요 대상경주 분석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경주는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해외의 말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코리아컵이랑 코리아 스프린트가 브리더스컵 트라이얼 경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코리아컵의 성적 여부에 따라서 브리더스컵 출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 말들이 상당히 좀 코리아컵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일본 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국 마세에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하고 태클을 거는 게 초청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국가별로 티오를 주니까요. 일본 2두, 미국 2두 이런 식으로 티오를 줬는데 일본이 계속 태클을 걸어요. 네이팅으로 자르는 게 맞지. 그게 국가별 티오로 주는 게 과연 맞냐. 그래서 재수하니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말 2두, 일본말 3두에 이렇게 티오가 갔는데, 미국 말은 다 안 나오고, 코리아 스프린트 에만 한두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일본에서 한 일주일간 경매가 있었죠. 1600마리가 나왔는데 썸머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상장하는 말들이 1600마리면은 일본에서 제일 큰 경매라고 할 수가 있죠. 상장 두수만 보면, 물론 제일 큰 거는 금액으로 따지면 셀렉트 세일이겠지만은, 상장되는 말만 따지면은 썸머 세일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켄터키 이어링 9월 달에 펼쳐지는 켄터키 이어링 세일이 제일 크고, 켄터키 이어링 세일은 그 경매 기간에 한 보름 정도 열리는데 거의 한 4,000두가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본 썸머 세일 같은 경우는 1,600두가 상장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경주 마감은 매년 편차가 있긴 하지만 1,400두 언저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년 총 생산하는 말들의 보다 더 많은 말들이 어제 일본 경매에 나왔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 켄터키 셀렉트 킨랜드 이어링 세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생산마의 한 몇 배가 상장을 하는 거죠. 그 보름 동안. 그러니까 이 생산 규모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어제 이 상장된 말들, 한국 마주분들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노던팜이라든가 샤다이 이런 대형 목장에서도 말들을 사고, 그래서 거의 낙찰률이 8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웬만한 말들은 다 팔린다고 봐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말들 중에 일단 모래주로 혈통들이 많았는데 그 모래주로 혈통들의 말들의 인기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일본이 엔화 달러당 환율이 거의 박살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리 지금 상금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닥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차라리 미국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이런데 해외 원정을 가서 달러를 벌어오는 게 가장 낫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잔디마들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고가에 팔렸는데 이제는 모래주로 경주마들이 상당히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옛날에 골드알류라든가 킹카메하메아 등 이런, 아니면은 구로훈에는 미국에서 도입이 된 마필이긴 하지만 이런 마필들 킹카메하메아 그리고 골드알류 거슬러 올라가면 선데이 사일런스인데, 이런 혈통들이 모래주로를 휘어잡았는데 지금은 일본도 모래주로 주류의 시스말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미국 혈통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본에 현재 남아있는 일본 혈통의 모래주로 시스말들 중에 힘을 쓰고 있는 시스말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렇게 좀 변화가 된 이유는 환율도 있겠지만은, 일본 말들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마필이 우시바 테소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에서도 상금 랭킹은 1위죠. 이 맛도 아마 이번 브리더스컵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코리아컵에 나오는 윌슨 테소로, 그 말의 마주가 같죠. 우시바 테소로, 윌슨 테소로.
그래서 모래주로 시수말들이 상당히 좀 인기가 높아졌고, 일본 경마 팬들도 이제 국내에서 응원을 하다가 두바이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사우디컵 이런데, 그리고 브리더스컵 이런 데서 일본 말들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일본 말들에 대한 응원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그나이트가 원래 이번에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한국 마세에서는 출전하라고 했는데 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리메이크는 출전을 하죠. 그리고 이그나이트, 그리고 돈 프랭키, 이 세 마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만약에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을 한다면 물론 남의 잔치가 되겠죠. 일본 말들이 그냥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말들은 좀 상대적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경주 결과를 떠나서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도 이 세 마필, 뭐 리메이크, 이그나이트, 돈 프랭키 이런 마필들이 잘 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말들이 한국에서 와서 붙는다면은 일본 경마 팬들은 이 경주에 엄청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흥행이 굉장히 좀 경주 결과를 떠나서 흥행은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이그나이트가 좀 출전 안 하게 된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돈 프랭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말에 그 마체를 한번 보세요. 마체가 진짜 쿼터호스처럼 생겼는데, 딱 보면은 못생겼는데 잘생겼다 하는, 제가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 정말 못생겼는데 모래주로 잘 뛰게 해서 잘생겼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돈 프랭키라는 말을 보면은 딱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마체가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고, 뭐 거의 쿼터호스처럼 생겼습니다. 쿼터호스처럼 생겼고, 튼튼하게 생겼고, 무식하게 생겼고, 그렇게 생겼어요. 정말 체형 자체는 정말 엉망인데, 근데 딱 느낌이 뭐냐면은, 와, 진짜 모래주로 잘 뛰게 생겼다,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돈 프랭키라는 말은 꼭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찾아보셔갖고 꼭 마체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뭐 이제 출전하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산 마주 애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디스토리드 휴머 자마입니다. 그리고 킨랜드 september 이어링 세일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000마리 넘게 상장이 된다는 그 경매에서 75,000불에 낙찰이 되었던 말이고, 미국에서의 성적은 14전 3승 2착마 7번이옵니다. 그러니까 3승밖에 못했기 때문에 상금이 크지가 않아요. 미국은 위너 테이크스 1월이죠. 우승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승마가 상금의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조교사가, 트레이너가 더그 오닐입니다. 더그 오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뭐 나이퀴스트라든가 아일 헤버나드, 그리고 골드센츠, 라바맨, 한노드 찰리 이런 말들을 관리를 했던 조교사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좀 캘리포니아 쪽, 그러니까 산타 아니타, 델마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조교사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거의 넘버원 조교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2023년도에는 뭐 압도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3월 달에 산 시미온 스테이크스 여기에서 2착을 했고, 이거 산타 아니타였습니다. 그리고 코나 골드 스테이크스, 그러니까 시미온 스테이크스도 뭐 지스이긴 하지만 이 코나 골드 스테이크스는 나름 네임 밸류가 있는 경주입니다. 지스이긴 하지만 이건 좀 유명한 경주이고, 여기에서 이제 이 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선 이탈이 빠른데,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경우, 선두 외곽 도는 경우도 있고, 이탈이 빠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길 기다리면서 중위권 찾았다가 4코너 돌면서 선두권 감아서 선두 공략했어 하는 그런 유형의 그 경주 전개를 많이 펼칩니다. 그래서 이 코나 골드 스테이크스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잡고 가면서 선행을 했죠. 근데 이 코너링을 하면서 외곽에 이 브릭야드 라이드가 앞서갔어요. 그러면서 내측 타면서 타다가 이제 외곽으로 빼갖고 치고 나오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죠. 그러면서 아쉽게 이착을 했고, 그리고 5월 경주인 자크 까르띠에 스테이크스 같은 경우는 이마필은 우드바인 경마장이니까는 캐나다죠. 캐나다까지 원정을 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우승을 거뒀는데, 이거는 뭐 인공주로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뭐 트루노스 스테이크스 2차, 그리고 빈크로스비 스테이크스, 이건 델마 경마장에서 열리는데, 이 델마 경마장의 그
경마장을 세우는데 관여를 한 사람이 빈 크로스비입니다. 뭐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죠. 굉장히 뭐 제 한 단계 저의 아버지 뻘이죠. 아버지 뻘에서는 가장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 중에 한 명이 이 빈 크로스비였는데, 이 빈 크로스비 스테이크스 이거는 굉장히 좀 유명한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이착을 했습니다. 선두 뒤에서 외곽 전개하다가 라스트 코너에서 속도 올려갖고 선두 외곽 붙여갖고 막판까지 경쟁을 하는데, 뭐 1, 2, 3등이 다 붙여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들 머리차였는데, 그래서 아쉽게 이착을 했고, 그리고 8월 경주 팻 오브라이언 스테이크스, 이것도 굉장히 좀 유명한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중위 외곽을 타다가 코너링을 하면서 속도를 올려갖고 선두 외곽 붙여갖고 먼저 치고 나가면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빈 크로스비 스테이크스와 팻 오브라이언 스테이크스, 이거 두 개 경주는 상당히 좀 유명한 경주이고, 여기에서 우승을 하고 이착을 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성적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 출전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기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부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8월 26일 경주를 뛰고 올해 6월에 경주를 출전을 했습니다. 캘리즈 랜딩 스테이크스 리스티드급인데 처칠다운 가서 경주를 치렀는데, 이게 거의 10개월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10개월을 쉰다는 거는, 그리고 브리더스컵 스프린트에 출전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것을 보면은 어디에 부상을 입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지난 달이죠. 7월 달에 펼쳐진 빈 크로스비 스테이크스에서는 5착을 했는데, 5착이면 뭐 잘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힘이 안 되더라고요. 직선 전부터 쳐져버리더라고요. 7도 출전해서 5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착을 해서 잘한 경주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말 자체가. 거기에다 한국 원정까지 오기 때문에 2023년도 그 중반기에 보여주었던 이 경주력이라면 충분히 우승 도전 가능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그 이후에 보여준 경주력은 좀 실망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애나키스트 같은 경우는 그 경주력이 과연 나올까? 물론 훈련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어려운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알파벳 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제스퍼 크로네입니다. 프로스티드 자마이고 모메가 펜시 키튼입니다. 일본 말이긴 하지만은 미국산 말이에요. 일본 사람이 미국에서 말을 사서 일본으로 가지고 가서 일본에서 경주 활동을 한,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외산마 택인 거죠. 중앙경마장에서 17전 6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CBC 쇼 쥐코 경마장에서 펼쳐졌는데, 반시계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도 반시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반시계가 많아요. 근데 일본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게 거의 뭐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반시계는 아니죠. 시계 방향으로 펼쳐지는 경주들도 많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경주 전개하는 방식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코 경마장에서 펼쳐진 이 CBC 쇼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밀어서 선행을 갔어요. 그래서 우승을 거뒀고, 잔디입니다. 그리고 키타 큐슈 기넨, 이거는 고쿠라 경마장에서 열렸는데 이것도 G3이고, 이거는 시계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인데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2023년 10월달에 펼쳐진 스프린터 스테이크스, 이거는 일본 그 단거리 지원 경주예요. 잔디주로 지원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13번 게이트에서 밀어서 선행을 갔는데 지원 경주이다 보니까는 쟁쟁한 말들 다 나왔죠. 거기에서 뭐 상대들이 강해서 사착을 했고, 그러니까 이 경주를 보면 거의 다 선행성으로 경주를 풀어가요. 전형적인 좀 선행 유리형 말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11월달 10월달에 이 스프린트 스테이크스에서 사착을 한 이후에 미국으로 원정을 가죠. 산타 아니타 파크로 원정을 가는데, 여기에서 이탈은 좋았는데 라이브 인더 드림이 치고 나와서 선두 외곽 전개하고 직선 초반 진로 확보를 못했어요. 진로 확보를 못하고 거기 앞선 마필 뒤에서 따라가니까는 중반에 급격하게 걸음이 처지면서 12차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원정하고 바로 또 홍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강행군이죠.
10월 달에 일본에 있다가 11월 달에 미국 갔다가 12월 달에 또 홍콩 갔다가 이 샤팅 경마장에서 열렸는데, 홍콩 스프린트에서는 선행을 가려고 했는데 선행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힘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직선 중반부터 퍼지면서 실착을 했고, 원래 2월 달에 이제 사우디 원정을 갔죠. 원정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홍콩, 미국, 사우디, 두바이 엄청 원정을 많이 갔는데, 니아드 더트 스프린터, 이 킹 압둘라이즈 경마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펼쳐진 경주인데, 이 제스퍼 크로네가 유일하게 모래주로에서 뛴 경주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주들은 다 잔디에서 뛰었어요. 이 모래주로에서 유일하게 뛰었는데, 3번 게이트에서 4번 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은 못 보여드려요. 그 저작권 때문에. 출발이 양늦어서 밀고 나와서 선두 외곽에서 직선 먼저 치고 나가는데 점점 걸음 쳐지면서 다 사착을 했고, 이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에서 우승한 말이 니메이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출전하죠. 그러니까 니메이커가 우승을 하고 이 제스퍼 크로네가 사착을 했는데, 두 마필의 이 경주를 보면은 능력차가 나와요. 이번에도 니메이크한테 질 것으로 보이고, 알쿼즈 스프린터, 이것도 잔디 경주입니다. 두바이 가서 했는데 9번 게이트 7번 마입니다. 이탈은 양호한데 외사에서 외곽 펜스를 타고 달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직선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딱 펼쳐지면은 일단 딱 출발하면 보통 이 내측 펜스에 뭉쳐서 달리는데, 이 말은 나오자마자 겁이 많은지 외곽을 해갖고 외곽 펜스에서 혼자 달려요. 혼자 달리면은 못 뜁니다. 말대로 뭉쳐서 뛰어요. 아무리 직선주로라고 해도 직선주로에서 다들 뭉쳐 뛰는 이유가, 뭉쳐 뛰었을 때 그래도 페이스메이커 해주는 말들도 있고 하니까 뭉쳐 뛰었을 때 더 뛰는데, 혼자 뛰면 덜 뛰는데 혼자 뛰었어요. 외곽 게이트에 외곽 펜스에 붙여갖고. 그래서 11차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전형적인 산악마이고, 그리고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에서 이미 니메이크한테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9월 29일 날, 그러니까는 이 말이 주로 잔디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 9월 말에 일본에서 스프린터즈 스테이크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이 작년에 사착을 했던 이 경주가 열려요. 작년에는 10월 1일이었지만 이번에는 9월 29일인데 이거를 패스하고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이 보여주는 경주 능력 자체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말 관계자들도. 그래서 이걸 패스하고 이 코리아 스프린트에 왔는데, 한국말들한테도 이긴다고 장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선행을 못 가는 순간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선두권을 흔드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리메이커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작년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중인 내측 타다가 직선 초에서 잡고만 가다가 직선 중반 제갈 딱 물리고 추진하니까는 사마신차 우승을 했죠. 사실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채찍을 한 대도 안 됐어요. 그냥 직선 초반 다 추진도 안 했어요. 직선 중반에 이제 외곽 빼갖고 딱 추진해 버리니까는 그대로 너무나 사마신차 손쉽게 우승을 했죠. 너무나 여유 있는 걸음이고, 사실 이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이 리메이크가 보여준 경주력은 자기 경주력에 제가 이 8, 90%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7, 80%만 보여준 것 같아요. 만약에 100% 성적을 끌어냈으면은 아마 한국 신기록 뛰어넘는 훨씬 빠른 기록이 작성됐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11월 3일이죠. 이 코리아 스프린트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JBC 스프린트 이 경주, 이거는 중앙교류인데 지원 경주입니다. 1200m가 경주이고 시계 방향이에요. 우리나라와 반대 방향인데, 이거는 지방경마장, 중앙교류경마로서 5위 경마장에서 열리는 말이기 때문에 지방경마장, 중앙경마장 말들 모두 출전할 수 있고, 11번에서 중인 내측 선입전개한 이후에 직선 외곽 빼느라 약간 손해봐요. 이후 좋은 탄력을 보여주었지만 1마 신차 2착을 했고, 여기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이그나이트입니다. 선두 외곽 공략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버텼는데 리메이커가 취입을 해보지만 못 잡았죠. 그러니까 외곽 빼느라 이때도, 그러니까 작년 11월 3일에 JBC 스프린트, 이 말은 내측 펜스 붙여서 곱게 가다가 직선 외곽 빼서 취입하는 그런
전개를 많이 하는데 이때도 외곽 빼는 과정에서 손해가 좀 있었고, 여기에 이 올 3월에 펼쳐졌던 두바이 골든 샤인, 이 경주에서도 후민 내측에서 직선 외곽 빼서 하는데 이때도 약간 손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외곽을 빼서 얼마만큼 좀 스무스하게 추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이고, 원래 이제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했고, 여기 6번 게이트 8번 마인데 중민 내측에서 좀 편안하게 전개를 하다가 라스트 코너에서 앞선에 빼버렸어요. 그래서 전개는 굉장히 편안하게 풀렸고, 직선 초중반부터, 그러니까 직선 초반에 잡고 가다가 초중반부터 본격 추진에 좋은 탄력으로 우승을 거뒀고,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이 KI 도리라는 말입니다. 뭐 영어로는 도리에인데 일본 사람들은 KI 도리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푸아시티 자마이고, 에스푸아시티는 골드알류 계열입니다. 골드알류는 선데이 사일런스 자마이고, 이 말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못 나왔는데 이그나이트가 취소를 하면서 출전 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중앙경마장에서 18전 7승을 했고 지방경마장에서 7전 했는데, 이 지방경마를 갔다는 거는 중앙교류경마죠. 그러니까 그레이드급 경주들을 다 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경마하고 지방경마 많이 뛰었다, 지방경마 많이 뛰었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2024년 니아드 더트 스프린트, 여기에 이제 다 나왔죠. 이 리메이커도 나오고 KI 도리도 나오고 그리고 제스포 크로네도 나오고 다 나왔죠. 제스포 크로네 같은 경우는 사착을 했고, 리메이크는 우승을 했고, 이 KI 도리 같은 경우는 6착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전개가 꼬였어요. 출발 이후에 이제 샌드위치가 되면서 앞선이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외곽 돌면서 자리 못 잡고, 홈이 외곽 크게 돌다가 최후미 3열 들고, 직선에서도 진로가 안 열렸어요. 외곽으로 빨리 뺐어야 되는데 못 빼고, 직선 중후방부터 본격 추진해서 6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전개가 꼬였어요. 그래서 6착을 했는데, 그리고 3월 30일 두바이 골든샤인, 이때는 이 리메이커는 4착을 했죠. 같이 뛰었어요. 그리고 이 KI 도리 같은 경우는 9착을 했는데, 5번 게이트 7번 마입니다. 이게 제가 이 게이트를 적어 놓은 게 왜 적어 놓냐면은, 두바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번호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번호는 무슨 번호냐면은 레이팅 순서대로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팅이 제일 높은 말이 무조건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높은 말이 2번, 그 다음 높은 말이 3번. 그러니까 레이팅 순서대로 이 번호는 이미 부여가 돼 있고, 그 이후에 게이트를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5번마가 5번 게이트에서 출전하는 게 아니라 5번마가 게이트 추첨해서 7번 게이트에서 잡고 가는 거고, 이거는 9번 게이트, 5번마인데 9번 게이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지속 밀어서 선두 공략하는데, 그리고 선입 전개에서 이건 전개를 잘 풀렸어. 근데 직선에 이게 여러분들이 직선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선 중반에 제답볼을 해요. 직선 중반 제답볼 하면서 외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외곽말하고 부딪혀요. 부딪히고 다시 또 답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답볼을 연속으로 해버리면서 그때 호흡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주춤하면서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때 이미 단거리에서 호흡을 뱉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9착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올 8월 경주이죠. 클러스터컵 모리오카 경마장에서 열렸는데 일본 G3입니다.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에서 잡고만 가고 선두 외곽을 했는데 직선 추진해 보는데 역부족이었죠. 역부족을 보이면서 3착을 했는데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상대가 바로 그 돈 프랭키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왔으면 정말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그나이트, 돈 프랭키, 리메이커, 이 말이 일본에서도 못 해본 진검승부를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했으면 됐는데, 만약에 이게 했다면은 아마 유튜브가 폭파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들의 강한 상대들 틈에서 만나서 좀 아쉬움을 남긴 거고, 그리고 두바이 골드샤인 같은 경우는 직선에서 호흡을 뱉어버리면서 구착부진한 거고, 그러니까 일본 말들 중에서는 리메이크가 넘버원인 건 맞고, 후차권으로 이제 제스퍼 크론, 후차권이 아니죠. 넘버2가 누구냐? 제스퍼 크로네냐? KI 돌이냐? 액면만 놓고 본다면 제스퍼 크로네가 나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KI 도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리메이크 같은 경우는 국산 경주마, 이번에 출전하는 경주마들이, 국내 경주마들이 좀 들이밀기에는 상대의 전력이 너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리메이크를 제외한 말들, 그러니까 이 에나키스트나 제스퍼 크로네나 아니면 KI 도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국산마들이 국내 경주마들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코리아 스프린트에 출전하는 해외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